자,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선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그에 따른 대비책, 민주당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오늘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보류했는지 이런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소심은요. 일단 음 5월 15 일로 날짜를 잡았잖아요, 첫 기일을.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항소심에서 대충 하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6월 3일 전에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에서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출마를 못하게,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 절대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일단 5월 15일 날 첫 기일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그거는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등법원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로서 화가 나는 지점은 그 이례적으로 상고심 기록이 그 하루 만에 고등법원에 돌아와서 바로 배당이 되고, 또 그거를 집행관 송달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인제 기일까지 바로 5월 15 일로 잡았다 하는 부분까지가 과거의 고등법원 형사부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 법원 내부의 관계자들도 지금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가 어 제 법대 후배인데, 거기가 인제 워낙 제주도 출신인데 아주 말을 잘 듣고 성실하고 소심한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알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여타의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의 뜻이라면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인제 법원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9일 만에 무슨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더더욱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라서 거기까지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날로 날짜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로 일단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니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법이고 절차고 뭐 기한이고 그거 헤아릴 필요가 없다. 저들은 그냥 맘먹고 다 하는 거다. 아 라고 어 어 그게 뭐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은 더 일찍 팠어야죠, 함정을. 그게 뭐 날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이라도 그냥 "재판하겠다."라고 출근하면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거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자체가 함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제 설명이나 이게 판사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조차도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이 방송 보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립니다.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피곤해지시니까 여기서 다른 채널로 빨리 옮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5월 15일 날은 날 재판이 일단 첫 기일이 그 열리기 전까지 그 안에는 무슨 법원이 조희대의 대법원이나 이재권의 고등법원이 별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어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자, 그 일단 특별 송달, 뭐 집행관 송달 이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제가 페이스북에 그 조의대 난 이후에 그 "너희들 뜻대로 되나 보자." 하면서 말씀드린 몇 가지 방안 외에 추가로 예를 들면 "송달을 안 받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송달이 됐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재권 재판부가 한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한 거는 원래는
그 송달하는 서류를 송달 여부를 담당하고 그 행정 사무를 하는 법원 직원분이 재판부 소속의 직원분이 그거를 어 변호인들한테 보내고 전자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기일 통지 및 소환장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죠. 그걸 보내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기록이 내려오면 그 직원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그거 이렇게 보내고 뭐 그 법원에서 보내는 것도 우체국에 갖다 줘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첫날 바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이재권 부장판사가 그날 바로 그 우편 송달을 하지 않고 통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집행관 법원 안에 집행관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강제 집행할 적에 옛날에는 집달리라고 했던 거. 그 집행관분한테 "당신이 직접 이 통지서를 들고 가서 전달해라." 그거는 인제 집 주소나 직장 주소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라는 지금 요청을 해 놓고 간 거고요. 그러면 집행관은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이 아닌 날 일을 하니까 그 월요일 날 인제 그걸 들고 갈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집이나 직장에 그 이재명 대표나 가족들이 있지 않으면 그걸 인제 송달할 수가 없죠. 그럼 집행관이 그거를 가지고 이 집행 불능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변호인한테는 전자고지가 되니까 갔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어 저는 송달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휴일이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송달 완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보신 얘기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송달이 완료가 안 됐다고 아직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예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은 법을 무시하고 그냥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그건 뭐 "송달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인제 법의가 절차고 필요 없으면 그 집행관 송달을 지시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언론을 통해서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재판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뭐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지금 다 불필요한 얘기다라고 생각되시면 역시 그분들도 여기서 좀 끊으십시오.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 머리만 복잡하니까 끊으시면 됩니다. 예. 진짜 이거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시는지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예. 제가 방송 마치고라도요.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송달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다시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게시판에 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뭐 YTN에서 "송달이 다 끝났다."라고 또 나왔다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던데 변호인한테 송달되는 거하고 그 피고인한테 송달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파기환송심은 2 심의 변호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부하를 합니다. 다 별도로 이렇게 저기 확인할 바가 없이 그러니까 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인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죠. 자 이게 지금 음 자 뭐 송달이 안 되면 피고인한테 송달이 안 되면 그 15일 날 재판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첫 기일이 송달이 안 되면 열려봤자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해서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판사들은 생각이 있는 판사들은 그 "송달을 받지 마시라. 그 송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고요. "송달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송달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YTN이 "송달을 했다고 나왔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YTN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거기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 송달을 인제 받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해 버리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분들도 여기서 인제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일 이전에 그러면 송달이 됐다고 치면 그때가 인제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5월 10일 날 아마 우리 이재명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할 거고요. 5월 12 일부터 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5월 10 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15일 날 재판받으러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 인제 일단 송달을 안 받는 거 그다음에 송달이 됐다 치고 그다음에 2월 15일 날에 대해서는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죠. 그때는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 별도의 무슨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선거 운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 운동을 하는데 굳이 그 날짜에 꼭 재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도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선 후보를 그 붙잡아 두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기일 연기 신청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걸 받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도 그날 뭐 받아주겠냐. 그거 안 받아주고 5월 15일 날 선고해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제발 이 방송은 인제 여기서 끊으시고 빨리 체력 단련하시고 무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5월 15일 날 그냥 선고하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연기고 뭐고 필요 없다. 그게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방송 끊고 빨리 저기 체력 단련하고 낫 휘두르고 뭐 이런 거 스윙 연습하십시오. 그다음에 낫 같은 게 요즘 여기 농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 망치나 뭐 아니면 철물점 가서 뭐 빠루 같은 거를 사다 놓으셔도 되고요. 그걸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뉴스 보시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걱정하셔 봤자 아무것도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인제 길거리로 나가서 쇠술안과 낫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고 자 그다음에 일단 5월 15일 날 그래서 5월 15일 이전에 우리가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관건이 될 텐데 그때 그거를 순순히 연기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16일 날 하겠다. 기어이 출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거는 조희대가 지시를 하고 이재권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대통령 선거일 전에 대통령 선거일 전에 어 어떻게든 항소심에 유죄 선고를 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저들이 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네 확정 판결이 없게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다고 지금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이 그 안에 무슨 수를 쓰든지 대법원이 확정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뭐 고등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고 뭐 검찰이 상고하고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도 어 더 이상 제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얼른 인제 예 이 부분은 그게
맞다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무죄 선고를 할 거다. 법원 재판부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끊어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예. 자 러브 호랑씨 님이 "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뿐 아니라 스캔된 전자기록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고 10여 명 이상의 형사전담 재판 연구원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 소부 할당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미리 열람했다는 정황 아니냐." 그렇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사실상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조희대가 미리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법원 내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끝나기도 전부터 조희대가 지시를 하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당연히 유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록을 빨리 넘기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뭐 스캔본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록, 실제 종이 기록이 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종이 기록을 보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만 보더라도 그 종이 기록을 놓고 어 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 인제 그 법조인들이 여기 손에다가 그 손골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에다가 골무 끼고 고무 골무 끼고 이렇게 기록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려 그러면 이게 잘 안 넘어가요. 하도 그거를 많이 종이 기록을 넘기면서 봐 가지고. 근데 인제 그런 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서 그거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스캔본으로 보고 기록을 다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요. 그 사전에 그 연구원들을 시켜 가지고 미리 이거를 준비하라고 조희대가 시켰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대법원이 굉장히 원칙에 따라서 전혀 한 틈의 빈틈도 없이 꼼꼼하게 판결을 다 아니죠. 기록을 분석해서 판결한다는 그 인상을 어떻게든 심어 주고 싶어서 그때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 가지고 기록 다 봤다고 하잖아요, 12 명이. 그러니까 인제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뒤엎을 수는 없고 그냥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지금 워낙 격앙돼 있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조선일보 같은 걸 통해서 현실론으로 지금 이제 비겁한 해명을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제대로 안 봤다는 자인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인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죠. 행정처장은 분명히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이고 그런 뜻을 받아서 국회에 나와 있는 거라고 답변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날 법사위에서 또 행정처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고유서 제출 기한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거짓말한 거고 연막 치고 그렇게 해서 그 20 일을 보장할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 행정처장이 한 말도 거짓말이고 절대 그걸 지킬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20 일이라는 게 어차피 보장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그만 이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저 때문에 괜히 그 더 화만 나실 거니까 그 부분 꼭 좀 나가 주십시오.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정말로 제가 그 정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어 그러면 고등법원이 이 노골적으로 15일 날 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지시받은 대로 혹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한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그냥 당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15, 16, 17일 이렇게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회의 날짜가 지정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날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이죠. 거기에 피고인은 나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법정을 열 거거든요. 거기 와서 연기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재판 진행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혹은 재판 기일을 열지 않고 우리가 인제 신청한 거를
다 기각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듯한 어떤 모습 그런 낌새 이런 거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일 날 바로 민주당이 그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5월 15, 16, 17 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그 탄핵 소추 안이 먼저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보고가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국회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 발의된 안이 보고되고 그다음에 24 시간 이후 72 시간 안에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 기간 동안에 15, 16, 17 동안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핵 소추를 하면 그 재판부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뭐를 더 하고 싶어도 그 재판부는 못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상한 짓을 할 때 그거를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할 수 있으니 지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이대와 그 똘마니들이 아무리 뭔가 준동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저지르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이나 법적 절차가 최소한이라도 살아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파기 재판을 하지 못하고 파기환송을 시켰잖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있는 시스템 안에서 지금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이거든요. 그것도 또 일부러 파기 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 재판을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니까 환송을 해 가지고 그 아예 후보 등록 날짜 이후에 민주당 후보를 없애려고 지금 머리를 쓴 거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의도해 가지고 그 어 '파기환송을 일부러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이제 방송 그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 그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일